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. 자, 오늘은 최근 인터넷에서 아주 이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어공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참 이게 개봉하기 전부터도 이미 일찌감치 논란이 돼 있었죠. 캐스팅과 뭐 이런저런 또 최근에 디즈니의 그런 행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어그로가 많이 끌려 있었는데,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그렇게 디즈니나 뭐 이제 인어공주 같은 그런 작품 자체에 원래 그렇게 큰 관심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, 만약 제가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굳이, 요즘에 극장비도 좀 비싼데 제가 보러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불판이 좀 달궈진 느낌이죠. 약간 이제 신나게 이제 약간 물고 뜯고 할 이제 그런 대상이 생긴 것 같은 느낌. 약간 이제 뭐 좀 레이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제 직접 내가 보고 확인해야겠다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이제 아무래도 또,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이제 뭔가 그 다수의 평들이 내 개인적인 느낌과는 또 이제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, 그 옛날에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3라던가 저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, 사실은 이제 그 라오어 2 같은 경우도, 라스트 오브 어스 2도 이제 뭐 완전히 무슨 뭐 인터넷상의 막 반응만 보면 뭐 이건 뭐 패급 쓰레기, 절대 막 하면 안 될 진짜 막 쓰레기 게임 같이 이렇게 막 돼 있었는데,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 크게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막 거부감이 있진 않았거든요.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스토리적으로 이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, 게임 자체를 막 진짜 아예 막 못하고 막 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, 저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논란이 있고 어쨌든 뭐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어쨌든 아무래도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저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,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나는 과연 내가 직접 보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느낄까,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. 자, 일단 이 영화가 시작하면은 시작부터 이제 이 인어공주의 이제 원래 그 원작자인 이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, 전 처음에 이것부터도 좀 이게 영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. 왜 굳이 안데르센의 이 말을 인용했을까? 뭔가 안데르센을 매기는 건지 모욕하는 건지, 대체 좀 저는 저희가 좀 궁금하더라고. 인어공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안데르센의 말을 대체 맨 처음에 왜 그렇게 넣은 건지 난 좀, 저는 뭐 그닥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느낌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. 왜 안데르센의 말을 처음부터 왜 그렇게 떡한 인용한 건지, 뭔가 조금 저는 왠지 좀 불순한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말이 많은 건데, 처음부터 이제 트리톤의 딸들이 이제 이 바다의 왕, 바다의 지배자인 이 트리톤의 딸들이 이제 나오는데, 처음에 에리어를 제외한, 그러니까 이 인종 구성에서부터도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은 이제 리뷰에서 좀 말이 많은 건데, 저도 좀 이게 좀 너무 생뚱맞고 좀 어이없음을 느꼈거든요. 약간 좀. 네, 뭐 그리고 이제 또 원작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이제 이 딸들이 뭐 각각 7대 양을 다 이제 뭐 관장하는, 관리하는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, 이제 이것도 추가된 설정인데, 일단은 이 인종 구성도 뭐 솔직히 넘어가겠습니다. 뭐 7대 양을 그 각각의 지역을 이제 구역을 뭐 관리한다니까, 그럼 거기에 맞는 뭐 인종을 했겠거니 이제 뭐 넘어가겠는데, 안데르센의 그 원작 동화에서도 이 막내딸인 주인공 에리얼의 미모가 가장 빼어나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, 솔직히 이 자매 중에 아무나 솔직히 캐스팅해도 그냥 지금의 주인공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좀 이제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,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흑인 여성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. 저는 솔직히 이제 또 이 배우 할리 베일리에 대해서, 할리 베일리만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좀 복잡한 기분인데, 또 이 배우가 그거 보면 또 너무 또 악의적으로 또 지나치게 또 욕을 먹는 것 같은 느낌 좀 있고,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기분인데,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막 또
이 인터넷상에 보면 막 할리베일리 뭐 완전 못생겼네 뭐 어인이네 맞아 이런 얘기 이제 조금 굉장히 조금 이제 약간 수위가 높은 이제 또 그 비판과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할리베일리란 이 사람도 나는 그냥 잘 보면은 나름대로 좀 그냥 귀염성 있다고 난 생각해. 솔직히 귀여운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뭐 뭐 잘 보면은 또 귀여운 부분도 있어 이제 이 정도지. 이게 어떤 이제 누가 정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좀 이제 인정할 만한 어떤 절세 미녀 같은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의 캐스팅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그 원작 동화에서도 제일 이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좀 다른 이제 언니들이 다른 자매들이 더 훨씬 그래 보이는 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그 동물 캐릭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사랑스러움을 담당하지 않습니까? 디즈니 애니메이션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주인공의 곁에 있는 그 동물 캐릭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항상 또 이 디즈니 최근의 실사화에서 너무 이제 정말 다 너무 리얼한 그냥 동물의 모습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감이 가지 않는데 애니메이션에 비해서. 그리고 난 또 이거 처음부터 너무 또 난 너무 어이없는 장면이었는데 이 갈매기인지 가마우진지 아무튼 이 새 있잖아요 스커틀. 이제 얘가 처음에 에리얼과 그 물고기 플라운더와 만날 때부터 아니 바로 고기를 잡아먹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부터 아니 그 플라운더도 물고기인데 그러면은 누구는 친구고 누구는 먹이야? 이것도 좀 이게 좀 너무 그렇더라고. 아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전혀 그런 묘사가 없는데 왜 굳이 그럼 이 실사화에서 왜 굳이 그런 또 고기를 그렇게 바로 확 잡아먹는 그런 묘사를 왜 넣는지 나는 그 뭐 너는 내 친구니까 너는 봐줄게 너는 먹이로 안 볼게 뭐 이런 거야? 봐주는 거야? 그러면 누군 친구고 누구는 먹이야? 이것도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되게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인어공주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OST이며 사운드 트랙이 있죠. 그 에리얼이 인간 세계를 동경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노래죠. 또 그게 이제 사실 그 노래를 할 때 솔직히 노래 자체만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할리 베일리가 뭐 애초에도 이제 원래 그 가수로서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연을 맡은 거고 뭐 비욘세가 밀어주고 하는 거니까 뭐 이제 노래 자체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는 할리 베일리가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. 나는 그냥 뭐 나름대로 귀염성 있다고 생각해 나는.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아무리 그렇지만 이제 그 클로즈업이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럽더라고. 이제 부담스럽고 그리고 나는 또 이것도 조금 내가 좀 그런데 흑인인 것까지도 괜찮은데 근데 왜 굳이 드레드 헤어스타일을 고집했을까? 왜 레게 머리를 고집했을까? 그러니까 특히나 이것도 중요한 장면 있잖아요. 이 포크로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머리를 빗는 그거 어떻게 보면 에리얼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이제 그 포크로 머리를 빗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드레드 머리를 어떻게 포크로 빗냐고. 난 거기서부터 이미 나도 상상을 대체 했고 대체 저 머리 스타일로 어떻게 그 포크 씬을 재현할 생각이지?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뭐 이게 당연히 아니 뭐 머리가 다 그렇게 따져 있는데 지금 드레드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 포크 씬의 그 맛이 살 것인가. 역시 안 살죠.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미 그 주인공의 외모도 이미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 드레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물 속인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또 이게 어쨌든 이 물 속에서의 어떤 환상적인 느낌도 이렇게 뭔가 머리가 찰랑찰랑하고 이제 이런 비주얼도 중요한데 이게 머리가 드레드로 돼 있으니까는 이게 정말 정말 그렇고 특히나 이제 이건 실사기 때문에 그 물에서 나왔을 때 다 모든 이제 등장 인물들이 그 바다의 왕이라는 트리톤조차도 사실 좀 이제 사실 사람이 어떤 실사로 이렇게 물에서 나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다 축 처져 있으면 좀 볼품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드레드 머리에 어떤 그 문제점이 더 부각된다고. 그러니까 그냥 물 속에서도 그 드레드 머리가 뭔가 심이 참 이게 뭐 좀 부담스럽고 거슬리는데 되게 물 밖에 나왔을 땐 더더욱 이제 그 드레드 머리가
그리고 나중에 인간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을 생활을 할 때조차도 솔직히 그 드레드 머리의 어떤 그런 좀 그런 이미지는 솔직히 어떻게 그런 비주얼로 그 목소리 없이 그나마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없으면은 애니메이션의 에리얼이야 뭐 목소리 없어도 워낙에 외모가 진짜 빼어나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해도 반할 것 같지만 이 에리얼은 이 목소리까지 없으면은 솔직히 비주얼만으로 그 왕자를 사로잡기에는 이거 냉정하게 얘기해서 왕자를 사로잡기는 너무 무리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 실사판에서 이제 왕자의 노래가 추가됐는데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은 왕자가 뭐 노래 부르는 건 안 나오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왕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솔직히 왕자 부를 때 저도 모르게 극장에서 웃었습니다. 웃기더라고 왕자가 노래 부르는데 웃겨. 일단 막 그 여러모로 움직임도 어색하고 좀 그리고 일단은 솔직히 내가 저도 지금 계속 그거 왕자 노래 들으면서 갸우뚱했는데 솔직히 이거 왕자의 가창력이 좀 그닥이던데 솔직히 왕자는 노래 그렇게 좀 노래 부를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근데 막 고음 파트가 나오고 하는데 되게 좀 저는 왕자 노래 너무 못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솔직히 좀 왕자 노래 부를 때 좀 웃겼습니다 솔직히 이게 뭔가 어떤 그 애절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애절하지가 않고 저는 웃겼어요 그냥 왕자 노래 부르는 순간 왕자 노래 안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노래 왜 부르지?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솔직히 이것도 이 작품 내내 왕자도 이게 조금 왕자가 왕자 같지가 않아. 왕자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선원 같아 그냥. 예. 그냥 뱃사람 같습니다. 왕자가 아니라 선원 같고 또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나도 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에리얼이 그 바위 뒤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왕자를 이제 바라보는 장면이 있죠. 원작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힘을 빡 주는 장면인데 문제는 이제 이 실사판은 정말 이 에리얼의 눈빛이 이게 사랑의 눈빛이 아니야. 이건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이건 사냥의 눈빛입니다. 사냥의 눈빛. 그러니까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빛이야. 이 눈빛은. 그래서 나는 좀 솔직히 이거 좀 감독이 왜 이거를 왜 오케이를 했을까? 난 좀 이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아니 내가 아무리 이건 좋게 봐줘도 이건 그 바위 뒤에 표정이나 움직임이 너무 좀 무서워요. 약간 진짜 그로데스크의 약간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느낌인데도 이거를 대체 최종 픽스를 한 건지 난 모르겠는데 표정이나 움직임이 그 모양인데 그런 장면을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이제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이건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이건 사냥의 노래야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 외치는데 그 외치는 게 뭔가 지금 그러니까 가사도 그거잖아.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. 이게 가사인데 이게 뭔가 지금 그런 어떤 스토커의 느낌이에요. 스토킹하는 느낌이라고 이거는 사랑해가지고 막 애절한 느낌이 아니고 어떤 그로데스크 호러 그 스토커의 느낌이 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실패를 한 거죠.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모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외모가 좀 이제 떨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지 캐릭터랑 그러니까 미스캐스팅인 거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진짜 뭐 외모 단순히 뭐 흑인이다 못생겼다라고 까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캐릭터랑 이게 안 맞는 거죠 캐스팅이 이미지가 안 맞는 거지 확실히 이거 그 이제 다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바다 위로 올라오는 그 옆 시루엣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그림자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건 진짜 좀 에이리언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왜냐면 또 이제 헤어스타일도 게다가 또 드레드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에이리언 프레데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뭐 나 이거 그렇게 생각 드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난 할리 베일리 그냥 나름대로 귀염성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제 귀염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인어공주라는 캐릭터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게다가 또 난 이것도 좀 디즈니의 저희가 좀 궁금한데 에리얼을 이제 위기에 빠뜨리는 이제 악역 빌런 그 바다 마녀 우르슐라가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왕자를 이제 홀리게 되는데 그 우르슐라가 변신한 여자 캐릭터 배우가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비주얼이 훨씬 인어공주에 훨씬 가깝단 말이야 대체 인어공주보다
뭐 훨씬 이쁜 걸 어떻게.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것도 왜 굳이 이런 캐스팅을 한 것도 어떤 뭐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대체 좀 솔직히 좀 별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작에서도 좀 중요한 파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뒤로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극장에서 나도 모르게 실소를 터트리게 되는데 이제 가관인 거는 이제 이 원작 애니메이션도 나오는 이제 왜냐면 이제 이 에리얼은 이 3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이제 왕자와 키스를 해야만 완전한 인간이 되고 이제 그 마녀와의 계약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든 왕자랑 키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다 도움을 줘서 이제 막 그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키스의 노래가 나오는데 키스 더 걸 하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어공주의 비주얼이 이러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 막 가사들이 막 빨리 키스하라고 재촉하는 내용이잖아. 그 원작도 그렇고. 근데 사실은 난 그 생각밖에 안 든다. 네가 왕자 너라면 하고 싶겠냐? 키스가? 너라면 키스하고 싶겠니? 네,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그걸 보는데 자꾸 키스하라고 자꾸 재촉하는데 친구들이 무슨 뭐 좀 그 동물 친구들의 어떤 그 노래가 자꾸 그 왕자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, 되게. 망할 놈들 남의 일이라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야. 게다가 또 전 그것도 가관이었죠. 그 왕자가 이제 우르슐라가 변신한 그 여자랑 미녀랑 결혼한다 그러니까 집사가 뭐 아, 이건 아니잖아요. 뭐 왕자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. 막 하는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네가 뭘 알아? 네가 네가 뭔데? 네가 뭔데 내 마음을 아냐고 대체. 이 자식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네.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. 난 거기서 이제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오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. 이거 혹시 장르가 개그인가 이거 혹시 이거 웃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찍었나? 2023년판 실사판 인어공주의 장르는 개그 영화였나?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아니 모든 주변 사람들이 대체 막 뭐 되게 에리얼을 막 되게 절세미녀 취급하고 막 아 왕자님 저러면은 에리얼 반할만 하지 이러는데 대체 뭘 보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? 난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. 나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나는 내가 관객인 내가 봤을 때는 대체 뭘 보고 에리얼한테 반한다는 거지?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되지 않는데 게다가 심지어 그 왕자의 이제 엄마는 흑인입니다. 이 여왕이 흑인이야. 여왕 본인도 흑인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생각했지. 그 오죽 얼마나 에리얼이 보기에 별로면은 그 왕자의 엄마인 여왕 자기도 흑인인데 왜 에리어를 푸드접하냐고 대체. 그리고 오히려 막 그 변신한 우르슐라를 데리고 오니까 막 네가 이제야 신부감을 찾아왔구나 막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야. 그 나는 그리고 나도 흑인이지만 사실 쟤는 아니다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건 솔직히.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이게 그 스토리 개연성이 이게 맞는 건가 대체. 스토리가 정말 어이가 없다는 거지 이 개연성이.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그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그 우르슐라가 거대화 돼가지고 이제 괴물이 돼서 이제 이 주인공들을 위기에 몰아넣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왕자가 배를 몰아가지고 이제 우르슐라를 물리친단 말이죠. 근데 이것도 실사 영화에서는 그걸 에리얼이 해버려 그 배를 몰아서 물리치는 거를. 지금 왕자는 사실 한 게 없지. 그러니까 나는 또 여기서도 좀 솔직히 또 짜증이 확 나면서 너무나 이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너무 뻔히 보이는 그 의도에 혀를 끌끌 차게 됐습니다. 에라이 그놈의 여성, 그놈의 흑인 그 비중 어떻게든 늘리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 진짜 그 디즈니 정말 디즈니의 폭주.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 마지막에 그 이제 왕자와 에리얼이 그 결혼하는 장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나는 원작 애니메이션은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사실은 뭐 원작 애니메이션 다 감동이지 뭐 원작은 뭐 지금 봐도 진짜 엄청난 명작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마음이 훈훈해야 되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왕자와 에리얼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이제 인어들이 막 나오잖아요. 그 자매들을 비롯해가지고 인어들이 막 축하를 해주는데 이것도 너무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이 팍팍 드는 거야. 그러니까 딱 그 인어들의 그 구성이 그러니까 아 저희는 다인종 쿼터제를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
이 인어 구성원들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. 라고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 너무나 억지스러운 그 비중의 그 구성원들이 난 너무 어이가 없고, 또 그 와중에 바로 센터에 눈에 띄는 남자 인어가 있는데 아주 그냥 식스팩에 복근이 있는 그냥 몸짱의 인어가 떡하니 있어. 남자 인어는 또 완전 식스팩 아주 몸짱이야 그냥. 그러니까 난 정말 거기서부터도 진짜 헛웃음이 나오고, 정말 정말 맥락 없고 당위성 없고 얄팍한 PC에 진짜 지친다 지쳐. 근데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, 정말 그 생각이 그냥 들어버리더라고. 어쩔 수가 없어 이건. 아니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어떡해.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의도를 알지 못하게 잘 숨겨놓든가,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든가. 왜 배 나온 인원은 왜 없냐 왜? 배 나온 인원도 넣지 그랬어 왜? 비 많은 인원도 넣지 그랬어 왜? 왜 다 그 평등하게 다 그냥 평범한 체형 다 넣지 그냥 왜? 참 나는 그거 거기서부터도 이 어이가 없고, 진짜 그 어떤 논란들 그 편견을 제외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의도가 다 뻔히 보여가지고, 또 이렇게 비판 일색으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생각하니까, 그래, 일단 트리톤과 이제 우르슐라 캐릭터의 그 연기는, 네, 그것만 건질만 했다. 그래도 우르슐라 그 멜리사 메카시 뭐 싱크로 좋고 연기 잘했고, 트리톤 왕도 하비에르 바르뎀 뭐 연기 좋았고, 또 외모적으로도 괜찮았고 싱크로가 좋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두 명 말고는 사실 뭐 딱히 좋은 점이 과연 있나,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, 참 뭐 그거 외에는, 그러니까 또 이것도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, 그 바다 묘사가 이제 또 너무 칙칙하고 어둡고, 그래서 이건 뭐 심해 공포를 묘사하려고 한 건지, 아니면 진짜 차라리 뭐 좀 비틀어서 어른을 위한 인어공주를 만들든지, 차라리 이렇게 할 거였으면은 뭐 진짜 어떤 공포 뭐 심해 이렇게 바꾸든가 좀 뒤틀든가. 정말 이거는 솔직히 애들이 막 뭐 지금 인터넷상에 무슨 애들이 이거 보다 막 운다 뭐 나가자고 뭐 찡찡댄다 조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이건 내가 봐도 이거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. 내가 딱 봐도 이거는 일단 여러모로. 그래서 이 2023년에 이 실사판 인어공주에 대한 정리를 좀 이제 하고 싶은데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. 이제 뭐 아니 뭐 인어공주가 뭐 흑인이든 그게 뭐 흑인 인어공주든 아시안 인어공주든 다 상관없는데, 그럼 이야기 구조는 예전이랑 똑같고, 그럼 어떻게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무리수인 캐릭터 교체를 이제 했으면은,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생각하기에 무리수니까 이제 정당화하려고 무슨 뭐 각종 이제 막 그 설정을 이제 바꾸고 막 끼워 넣었죠. 막 이제 무슨 뭐 이거 카리브 해가 배경이다 뭐 자매들도 다 7대 양을 관장한다. 응? 뭐 우르슐라랑 트리톤 왕이랑 남매지간이었다. 뭐 하여튼 뭐 무리수 같은 설정을 다 바꾸고 끼워 넣었는데, 그 어느 것도 다 내가 봤을 때는 딱히 뭐 그냥 부자연스럽기만 한 것 같고. 그리고 아니 또 쓸데없이 상영 시간도 이렇게 늘어났어. 또 이거 원작 애니메이션은 한 1시간 조금 남짓 넘는 시간 내에 오히려 더 딱 그 깔끔하고 그냥 군더더기 없는 느낌인데, 이거는 딱히 뭔 얘기도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상영 시간만 쓸데없이 늘어났어요. 이거 2시간 넘는데. 그래서 나는 이게 대체 왜 2시간씩이나 이거 늘어날 필요가 뭐가 있었나. 스피디하게 또 그냥 한 1시간 반 내로 끝낼 것이지 괜히 상영 시간만 늘려놔가지고, 뭐 때문에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상영 시간이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. 그러니까 원작의 그 어떤 감성팔이, 추억팔이는 하고 싶고, 근데 지들이 그런 시도를 이제 뭐 디즈니가 스스로 그 시대를 선도해 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선민적인 어떤 PC주의는 넣고 싶고, 근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돼서 폭주해버린 난 결과물이 아닌가.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, 아니 차라리 흑인 인어 공주면은 그러면 그냥 다 등장인물도 다 흑인으로 바꾸고 아예 흑인 문화로 재해석을 하라고 그러면, 흑인 문화로 재해석한 인어공주를 만들라고 그러면 차라리 음악도 다 랩이나 R&B로 바꾸지 그냥. 왜 그냥 그렇게 그랬으면 차라리 오히려 더 재밌고 뭐라도 있었겠다. 차라리 그냥 완전 흑인 문화로 재해석을 해버리는 인어공주를 해 그냥 차라리. 그러면은 다 그냥
배경도 아프리카 바다로 바꿔가지고 그냥 다 아예 진짜 흑인들의 그 특유의 그 문화와 그냥 그 색깔로 재해석을 하라고 그냥. 그리고 그런 새로운 얘기를 만들라고 차라리 그냥. 왜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게 뭐 누구는 흑인으로 바꾸고 누구는 또 그대로 있고 왕자는 백인이고 근데 그 백인 왕자의 엄마는 흑인이고 뭔 이거는 흑인인 거 이제 정당화 안 되니까 또 이제 왕자는 입양됐다 또 이제 설정을 넣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피곤하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아예 흑인들만의 문화로 재해석을 한 인어공주를 해 그러면은 그 흑인 버전도 만들고 아시아 버전도 만들라고 아시아 버전도 아시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동양인들만 나오는 그 동양의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동양 문화로 재해석한 인어공주 해서 그냥 다 버전별로 만들어 그냥 차라리 왜 그 원작 음악은 또 써머가 되니까 그거는 노래는 불러야 되고 근데 또 캐릭터는 지들 PC 해야 되니 PC는 챙겨야 되니까 PC는 흑인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난 이게 그러니까 이 인어공주가 흑인이어야 할 당위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. 당위성이 하나도 없어. 맥락과 당위성이 있어야지. 아니 맥락과 당위성을 챙겼으면은 아무도 사람들이 뭐 인어공주가 흑인이라고 안 까지. 인어공주 못생겼다고 안 까겠지. 끝날 때 마지막에 그 스탬롤 음악이 언더 더 시인 것까지 다 똑같아요. 그러면 나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게 원작 그거는 하고 싶은데 아니 원작을 이렇게 이미 인종을 비틀어 버렸으면은 이야기도 다 그냥 비틀어 가지고 새로 했었어야지. 근데 그러니까 어중간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캐릭터만 바꿔놓고 이야기는 똑같이 하는 주제에 그럼 이야기도 바꾸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새롭게 할 자신이 없었으면은 그냥 충실하게 괜한 무리수를 시도하지 말고 그냥 충실하게 원작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걸로 목표를 잡든가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죠. 최근에 이제 이걸 보기 전에 이제 그 추억의 명작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제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걸 보느니 그냥 이미 검증된 원작 애니메이션과 고전 명작들을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 그냥 이거 볼 시간에.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그래서 저도 너무 이제 어떤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되게 정말 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든 뭔가 좀 내가 그냥 드라이하게 봐가지고 느낀 점을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서 일단 뭐 내가 그 관객으로서 이게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공감이 안 되고 맥락도 없고 당위성도 없고 개연성도 없다 보니 좋은 소리가 나오지가 않네요. 그리고 너무 조금 이제 이런 식이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정말 디즈니의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어디까지 갈 생각일까.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극과 극을 싫어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래서 극우도 싫지만 극좌도 싫고 그렇게 극 PC도 싫지만 또 매사에 또 그것도 PC인가 아닌가 또 눈에 불을 켜고 또 그렇게 감별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참 이 시대가 좀 진짜 전 요번에 확실히 좀 이 인어공주를 보면서 약간 좀 착잡한 기분과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PC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PC 많이 생각하는데 참 이런 어떤 대중매체에 이제 이런 극성맞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학을 떼게 하고 더 거부감을 만드는 건 아닌가 정말. 네, 뭐 저도 그냥 뭐 이제 일반 관객으로서 제가 느낀 점 뭐 이렇게 얘기해봤고,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며칠간 진행될 이제 인어 특집의 시작으로 일단 인어공주 2023년판 실사판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,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인어공주 원작 애니메이션 리뷰와 또 인어에 관련된 몇 가지 컨텐츠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